나으리, 어쩜 이렇게 거대할 수가 있사옵니까? 옥녀는 대파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의 것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다니. 대파리는 자신의 덩치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옥년이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예전에는 커다란 덩치가 아무 쓸모도 없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대체 대파리는 과거에 어떤 취급을 당했길래 지금 이렇게 흡족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담 연화? 너무 커서 고민인 총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대파리라는 사내가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겨우 걸음마를 뗄 때 대파리는 벌써 우뚝 서서 걸어 다녔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어른만 한 키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이런 덩치로 어찌 농사를 짓고 어찌 장가를 가겠느냐? 부모도 그 말이 못내 걱정되어 애를 태웠지만 대파리는 속 편하게 자랐습니다. 먹을 것도 남들보다 3배는 더 먹고 힘도 남들보다 몇 배는 강했으니 어릴 적부터 소를 들쳐 업고 다니며 마을의 장정들보다 더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 덕분에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파리가 자라 청년이 되고 나니 가족을 도와 농사를 지어야 했으나 몸이 크다 보니 오히려 농사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파라, 논에서 뭐를 심어보거라. 아버지가 시켜서 논에 들어갔건만 손이 너무 커 모 한 포기를 집으려 하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뽑혀버렸고 발을 잘못 디디면 모판이 푹푹 꺼져 망가지니 도저히 농사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밭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호미로 잡초를 뽑고 조심스레 작물을 다듬었건만 대파리는 손이 크고 힘이 세다 보니 작물을 다듬을 때마다 밤은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일 시키면 작물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농사꾼이 될 수도 없고 마을에서 할 일도 없으니 대파리는 깊은 고민 끝에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내 크기를 장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하며 주먹밥 몇 개를 쥐어주었고 대파리는 집신을 신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장정들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잡을 만큼 걸음이 빨랐으니 이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나, 저 사내 좀 보시오. 소를 몰고 온 줄 알았더니 사람이었구먼. 대파리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 크기가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면 이것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양 장터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먹고 살던 어느 날 대파리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년이었는데 시장에서 쌀을 사러 나왔다가 대파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크고 늠름한 사내가 다 있었나? 대파리가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본 옥년은 그의 크고 든든한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 사내처럼 크고 힘센 사람이면 나를 평생 지켜주겠구나. 옥년은 대파리에게 일부러 말을 걸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대파리도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따뜻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무섭긴요. 저는 이렇게 크고 힘센 사람이 좋기만 한데요.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고 대파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장터에서 인정받는 짐꾼이 되었습니다. 옥년은 대파리의 듬직한 체구와 힘에 깊이 매료되었으며 그의 커다란 손이 자신을 감싸줄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성실한 사내였기에 옥년은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파리는 옥년의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옥년이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커져버린 대파리를 보고 흡족한 미소를 떼었습니다. 대파리는 그의 거대한 것을 옥년이에게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대파리의 품은 마치 자신을 온전히 감싸는 성벽과도 같았고 옥년은 그 온기와 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맞았던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파리도 옥년을 따뜻하게 감싸며 이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이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부부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파리는 한양 장터에서 거대한 짐꾼으로 일하며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 체구와 엄청난 힘은 유명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들른 한 대신이 그의 놀라운 힘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내라면 군대에서 장수로 써도 되겠구나. 이 소문이 점차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한양의 관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침 장터에 들른 한 대신이 대파리의 기이한 힘을 직접 목격하고 감탄하며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한양 장터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세고 거대한 사내가 있사옵니다. 그가 혼자서 큰 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관리들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왕은 흥미를 느끼고 직접 대파리를 불러들여 그의 힘과 기계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무거운 대리석을 옮기는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대파리는 가뿐히 그것을 들어올려 왕과 대신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내라면 내 경호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대파리는 검술이 처음이었지만 소질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그에게서 무예와 검술의 소질을 보았습니다. 결국 대파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힘만으로 인정받았지만 정식으로 궁궐의 호위무사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궁중 무관들의 지도 아래 검술과 창술 그리고 전술 훈련을 받았으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도록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초반에는 힘에 의존한 거친 공격이 많았으나 점차 정확하고 효율적인 무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숙련된 무관들과 대련을 벌였고 점차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노력과 성장은 궁중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결국 왕 앞에서 무예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강력한 검술과 침착한 자세로 대련을 수행하며 자신의 무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왕은 기뻐하며 그를 정식 호위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의 커다란 체구 덕분에 궁궐 안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왕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파리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무예를 연마하였습니다. 왕의 경호를 맡은 이상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무사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검술과 창술을 익혔고 맨손 격투에서도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훈련을 시작했고 밤늦도록 연습을 거듭하며 누구보다도 단단한 몸과 정신을 갖추었습니다. 그의 무예 실력은 단순히 체격 덕분만이 아니라 노력과 끈기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었습니다. 대파리는 궁궐에서 왕의 호위무사로서 충성을 다하며 점차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왕의 호위를 수행하며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막아내었으며 궁궐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소란을 단번에 진압하며 그의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 침입한 자객이 왕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파리는 단숨에 자객을 제압하며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파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왕은 대파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를 호위무사에서 특별한 직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또한 무관들과 함께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도록 명하였으며 대파리는 이를 계기로 전술과 전략을 익히며 점점 유능한 장수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신속한 판단력과 전투 능력은 무관들 사이에서도 칭송받았으며 마침내 왕은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군대를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곁을 지키는 동안 그는 검술과 전술을 익히고 궁중의 무관들과 함께 훈련하며 점점 뛰어난 장수로 성장하였습니다.
왕은 그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지략까지 겸비한 모습에 감탄하며 중대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북쪽 국경에서 오랑캐들이 조선을 침략하자 조정에서는 신중히 장수를 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대신들이 의견을 나누던 중 왕이 직접 말했습니다. 대파리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맹한 사내다. 또한 오랜 기간 나와 함께하며 충성을 다했으니 전장을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리하여 대파리는 왕명을 받고 정식으로 장군의 지위에 올라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전장에 나타나자 적들은 대파리의 거대한 체구와 무용담을 듣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척후병들 사이에서는 한 손으로 소를 들고 성문을 주먹으로 부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일부 장수들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총사령관은 소문을 과장된 이야기라 여기며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저 덩치만 큰 자일 것이다. 그의 약점을 찾아 집중 공격하라. 이 말을 들은 일부 군사들은 용기를 내어 대파리를 시험하려 했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파리는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형을 살피고 병사들의 전열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파리는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력 배치를 정비하고 지형을 활용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선군은 빠르게 진영을 구축했고 적들은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파리는 단순한 힘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적의 허점을 노렸고 장수로서의 명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최전선에서 싸우면서도 전장의 흐름을 읽고 적이 혼란에 빠질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파리가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돌진할 때마다 적들은 순식간에 쓰러졌고 전장 한가운데를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제야 적들은 대파리에 대한 소문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사리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단순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단련된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고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군께서 계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직접 선봉에 서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파리의 용맹함과 냉철한 판단력 덕분에 조선군은 승기를 잡았고 마침내 적군은 대패를 면치 못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파리는 단순한 무사가 아니라 조선을 지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승전보가 전해지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대파리를 나라의 수호자로 칭송하였고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대파리는 이제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그의 공을 높이 사 특별히 그를 대장궁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파라, 너는 조선의 보배로다. 백성들은 대파리를 칭송하며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더 이상 대파리는 너무 커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크기로 왕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며 조선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사랑하는 아내 옥년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한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